홍보에 속아서 덜컥 사면 그냥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때 좀 우리 라온 패밀리 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요. 내가 이걸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애초부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하게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주택시장, 아파트를 차라리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상가 지금 2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상가를 같이 분양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되게 뭔가 제가 물어보면 네. 대답하기 꺼려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좋지는 않다. 상간의 소문을 네네. 듣기로는 제가 한때 이제 월세가 밀려가지고 임차인이 월세가 밀렸다고요? 그렇죠. 임차인이 월세를 이제 뭐 좀 반으로 깎아달라. 절반으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달만 깎아주고 그 뒤에는 이제 2배로 다시 내겠다. 어차피 이거 그럼 총 받는 돈 똑같으니까. 힘든 시기니까 코로나 매출이 그렇죠, 좀 급감한 그렇죠. 시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2배로 줘야 되는 달이 됐는데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월세가 아예. 그래서 소송까지 가니 많이 뭐 그랬다는 제가 소문은 들었는데 네네. 요즘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한번 한 3달 전인가 얘기를 한번 꺼냈는데 대답하는 걸 꺼려해가지고 네. 그 뒤로는 이제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요. 안타깝게 그냥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네. 본인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요. 민사소송. 진짜 그냥 직장 일을 하면서 소송까지 하면 진짜 피 말리거든요. 돈을 떠나서요. 그러니까 돈도 손해, 그런 시간도, 그다음에 그런 고민과 걱정, 정신적인 정신적인 피해. 그래서 그런 늪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무덤 같은 투자 방법이죠. 상가 투자. 신규 분양하는 상가 투자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투자하시더라도 이게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는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라온님께서 그걸 구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어쨌든 투자를 마음 먹고 계셨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래서 어떤 컨설팅을 받으셔서 뭐 방향을 돌리셨다거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그게 아무래도 상가에 대한 상담을 받았던 게 제일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전에만 해도 저는 이제 집은 당연히 제가 나중에 적금을 넣어서 모은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값 주고 들어간다. 내 돈을 모아서요? 그렇죠. 교도관 월급이 월급은 어떻게 되시죠? 이제 한 300 정도 조금 될까. 그때 당시에는 뭐 한 250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네. 한 70년 뒤에 사실 계획이셨네요. 그렇죠. 집을.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엄청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뭐 가정교육을 좀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항상 위험한 거에 대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그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 내 돈으로 해야 된다. 빚은 그렇죠. 지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상가 투자를 한번 해서 나도 부자가 돼보고 싶다 했다가 한 달에 30만 원씩 순수익을 내서 부자가 그렇죠. 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었고.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라온님 만나니까 라온님이 이제 그 집을 이제 주택 하나 해보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무주택자였고, 네네. 그래갖고 저는 그때 진짜 너무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 네네. 그것도 있었고, 부자를 따라가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 지식도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정말 잘하거든요. 하라는 대로 아바타처럼. 그래가지고 라온님이 그 이후로 그때 상담하고 며칠 있다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파트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네. 투자를 해보겠느냐 해가지고 그때 저는 오케이 해서 바로 계약을 했었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매수하신 시점하고 지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는 이제 광명이고요. 네네. 광명 3기 신도시. 네, 광명에 그때가 2020년 한 7월 여름쯤에요. 네, 그러면 계약을 이게 3기 신도시 선정되기 직전 아닌가요? 그렇죠. 직전이었죠. 그럼 라온님은 선정되기 직전에 캐치를 하시고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얻어 걸리신 건가요? 서울 수도권에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네. 제 손바닥처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명 또 많이 비싸진 상황이긴 했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아파트가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현재 가치를 분석하고 산술적으로 가능하시니까요. 네. 예. 얼마가 저평가되어 있고 미래 가치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2억대에 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미래 20년 가치가 7월에. 그때 당시에 계산해 보기를 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엄청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물건이겠거니 해서 바로 이제 정확한 그런 제 분석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 광명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좀 알려주었더니 바로 이제 결심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말 아파트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뭐 따로 뭐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엄청나게 지금은 너무나 네. 많은 분들께서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빛나는 곳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네. 광명, 뭐 성남, 안양 이 세 군데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광명입니다. 거의 뭐 서울이죠. 그리고 현재 2억대에 사셔가지고 지금 얼마가 되셨죠? 지금 뭐 불과 1년 이번 달에 네, 2년이 좀 안 됐어요. 1년 반 정도 이번 달 지났는데. 초에 신거래가 된 거를 제가 봤는데 4억대 이제 와. 거래가 돼가지고 2억대에 사셔서 4억대 지금 실거래가 되게 지금 시장이 침체돼 있고 거래 절벽인 상황인데 네. 4억의 실거래가 이루어진 아파트를 20년 7월에 라온님의 추천을 통해서 상가를 사실 뻔 하다가 네. 큰일 날 뻔 하시다가 이제 2억대에 매수를 하셨다. 네. 그럼 정말로 2배가 됐네요. 근데 당연히 제가 예상하건대 이제 그 매물을 실거주가 아니고 갭 투자하시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자본이 전세 없으셨으니까. 세입자. 네네네. 저는 그때 이제 당시에 그 상가 살 때 상담 받았기로는 뭐 네네. 2억까지 신용 대출 나온다 이렇게 들었다가 네네. 이제 대출 다시 받으려고 했는데 완전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2억은커녕 뭐 1억도 안 나오고 5천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농협을 가서 네네. 대출을 받아가지고 얼마 대출을 받고 그러면 대략적으로만? 한 5,500 정도 대출을 그러니까 8,500까지 되는데 5,500 정도까지 대출을 받으면 네네. 그 제가 적금 깨가지고 합쳐서 살 수 있던 돈이었죠. 아 그러면 그 갭이 얼마큼 된 거죠? 1억 조금 안 됐어요. 아 예. 그러면 말 그대로 1억을 투자해서 지금 2억을 버신 거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아.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올해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예. 뭐 그러네요. 갱신 청구권도 이미 다 사용한 그렇죠. 상태고 올해 7월달에 예. 전세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한 7-80% 잡아본다면 벌써 그러면은 대략적인 상승시킬 수 있는 금액이 최소 최소. 1억 이상. 와. 그러니까 투자금 들어간 돈 아 그 그러네요. 이상을 2억짜리 주택에 자기 돈 8-9천이 들어갔으니까 네. 전세금 이제 1억 내외일 텐데 지금 4억이면 최소 1억은 훨씬 넘는. 전세금도 거의 한 1억에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1억에서 한 1억 5천까지 그 사이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기존 세입자한테 그렇게 인상 요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다 전액 회수돼서 초과해서 회수가 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운드 보여주세요. 그럼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정말 우연치 않은 인연으로 그런 타이밍에 정말 큰일 날 뻔한 선택을 투자 실패를 하실 뻔하다가 라온님의 어떤 도움으로 이제 성공 투자를 첫 번째 하게 되셨잖아요. 처음 투자하신 건데 이걸 통해서 좀 인생에서 바뀌신 점이 있다면? 일단 가장 이제 느꼈던 거는 뼈저리게 느꼈던 건 내가 정말 그 금융 상식 이게 네. 없었구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고질병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기초 상식. 내가 다른 사람 전세 그 세입자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저는 최소 중학생, 늦어도 고등학생 때는 이런 걸 그래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같이 저처럼 흙수저 진짜 근데 지식도 없다 네. 노력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노력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그렇죠, 흙수저는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네. 전문가 따라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분야에서 정상에 서 있는 사람. 그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노력하고 그 노력이죠. 내가 인맥을 넓히고 도움을 좀 청하고 하면 라온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기꾼인지 아닌지 잘 분간을 해야 되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선뜻 도와준다 해도 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맞죠. 라온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제가 거죠. 집을 안 살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추천을 해도 매수 결정을 쉽게 못 하시나 봐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라온 패밀리 분들께서 이제 라온 자체를 완전하게 100% 다 믿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석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제 믿고 투자를 하시는데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무주택자로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 있다 보니까 집은 사는 게 아니라 렌트다. 약간 이런 개념을 또 갖고 있는 분들께서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깨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일단 첫 번째 단추 이 젊은 친구처럼 확실하게 수요 인구가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다가 이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대출이 넉넉치 않거나 한다고 하면 전세를 안고 좀 적은 돈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공부를 진짜 매일같이 한번 해보시고 현장도 다녀보시면서 그 다음에 저 같은 라온한테 저는 실패 제로다 보니까 저 라온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 좀 투자를 또 손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는 이 시장 속에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좀 금매 같은 거, 또 금매. 사연 있는 매물 이런 거는 좀 일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지금 종종 출현하고 있습니다. 왜? 6월 1일 재산세 고지되는 그 기점 5월 말까지 무조건 팔아야 되는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 종부세가 부담돼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시세보다 좀 많이 이렇게 저렴하게 사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변곡점을 맞아서 다시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택시장은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시장의 원리예요. 또한 이분처럼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전세금에서 들어갔던 돈이 2년 만에 또 회수가 되고요. 어떤 분은 뭐 주변에 뭐 1년 만에 회수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연찮게 이 젊은 친구 공무원 이분은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제가 또 가슴이 벅차요. 네,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왜냐? 이런 젊은 인재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뭐 상가를 분양받는다든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저는 상가 분양을 받았고요. 아, 하지만 이걸 다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아, 라온님을 예. 만나서 감사드리고요. 예. 네, 또 이분께서 그때 이제 광명에 아파트를 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붙으니까 좋은 분을 만나셔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셔가지고 아, 그럼 결혼을 하신 데 있어서 이 라온님이 추천하신 광명 아파트가 큰 도움이 됐나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아내가 말은 그렇게 아직은 안 했지만 네네. 아직까지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크니까. 제가 내가- 곁에서 좀 지켜봤었는데 이제 호가가 한 5억 정도 나왔을 때 그때 결혼이 이제 진행이 잘 됐다고. 그렇죠. 그때 네. 저 모르게 솔직하게. 검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그 장모님 예. 처음 뵙는 자리에서 혹시 고향에 내려갈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 집이 있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 되게 밝아지시고. 야, 제가 지금 전율이 돋고 있어요, 온몸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만약에 그거를 또 그때 당시로 다시 시간 여행을 한번 돌려보자면 그때 네네. 이제 우리 그 유재욱 친구가 상가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상가를 투자한 상황에서 뭐 월세가 뭐 겨우겨우 뭐 풀대출 받아갖고 20-30만 원 받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언제 월세가 또 들어오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재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면 어려운 가정 속에 있었을 수도 있죠. 전 그래서 라운디 덕분에 이제 투자의 첫 단추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친동생도 라운님 소개로 이제 첫 주택을 또 사고요. 무주택자에서 첫 그렇죠. 주택을 예. 라온님 추천 매물로. 그거를 이제 이분의 친동생분은 친동생분인데. 이제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20대이시다 보니까 소득은 많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집을 꼭 아파트를 한번 사보고 싶다. 형님분께서 간절하게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부천 지역에 부천. 그 나홀로 아파트를 2억 8천에 네네. 거의 갭 없이 갭 없이요. 예, 전세도 2억 8천. 전세도 2억 8천이요? 예. 저도요. 그래서 매매가 2억 8,300이었나 기억이 맞습니다. 나요. 300개. 그래서 3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 300만 원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셔가지고 지금 가치로 따지면 한 3억대, 2억대에 나오지 않고요.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3억 한 초중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억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천 역곡역 중심이거든요. 역곡역도 계속 이제 남부, 북부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보니까 신혼부부, 그 다음에 가족 세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 수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또 형님 아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내도 라운님 통해서도 샀고요. 네. 아내분은 정말로 부천의 7호선 일대에 했는데요. 거기는 또 대박이죠. 거기는 사고 한 달도 안 돼서 네. 그 실거래가가 한 8천 넘게 뛰었어요. 실거래가 기준이요? 예, 실거래. 저도요. 8천이 아니고 1억 뛰었었습니다. 실거래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호가가 1억. 아니라? 예. 언제쯤 매수하셨죠? 작년에 8월 달쯤에 계약하면서
갭 4천으로 해가지고 전세 세입자도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아. 전세 세입자를 새로 구했죠. 작년 8월쯤이면 이제 상승기 예.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그때도 이제 저평가 분석을 통해서 안전마진 예. 확보하신 게 바로 실거래가로 증명이 된 거네요. 예, 바로 그렇죠. 저평가로 완전히 최저점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을 딱 골라내가지고 폭등하기 직전 타이밍을 딱 잡아낸 거죠. 잡아내서 이제 잡아내서 또 추천을 또 이렇게 사자마자 1억 넘게. 예, 그렇게 바로 잠금 치기 전에 그렇게 올라버리다 보니까 이제 그 매도인 분께서 굉장히 속상해하셨겠네요. 눈물을 머금고. 흘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잘 넘기고 네, 모두가 잠금을 행복할 수 쳤고, 없으니까요. 네. 그게 이제 불과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가을 야. 때 잠금 쳤으니까. 그럼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라온님을 만난 이후에 이 부부 내외가 4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전히 야. 180도 다른 인생 설계를 그러네요. 해나가고 계시고 정말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분께서 신혼부부께서 정말 또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네.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들어요. 제가 2년 전에 뵀던 얼굴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아무래도- 이후로 아무래도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자산은 자신감이다. 자, 어쨌든 라온님 만나서 2년 만에 장가도 가시고 투자 실패 위기에서도 예. 헤어나오시고 첫 번째 투자부터 성공하시고 제 아내분도 동생분까지 예. 모두 다 성공 투자 진행 중에 계신 유재혁 군 예. 만나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아직도 무주택자이신 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제가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제발 정신 차리세요. 3기 신도시 뭐 기다리실 수는 있는데 사전 청약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 망부석 이야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요. 네네.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아 그리고 빨리 전문가와 전문가 누구? 라온.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공 투자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